탄핵 자초하는 법위의 윤석열, 국회는 침묵하지 말라. 윤석열은 이미 해온 행위로도 탄핵과 처벌 대상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범죄도 은폐 비호해왔으며 특히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직 수행 권한 자체를 박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놓고 굴욕 매국 외교를 벌이더니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결정도 파괴해 피해자들의 사법적 권리를 완전히 짓밟고 제3자 변제라는 술책을 자신이 고안해냈다고 일본 언론에 떠들어댔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 자백이며 헌법과 법률 위반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법원의 독립적 판결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려 삼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승소자의 권리를 제멋대로 능멸한 법률 위반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특히 직무집행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탄핵 사유는 너무나도 명백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최봉태 변호사는 지난 3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답변 과정에서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현재 탄핵에 대한 국민 발의권이 없어진 상황이기에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사 여부를 떠나 국민들은 이런 탄핵 사유 구성 요건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윤석열이 벌이는 헌정문란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강제징용이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고 일본 의회는 일본이 도리어 이 문제에 관해 피해자라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은 망발을 내뱉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앞으로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강제 동원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겠다며 대대로 종노릇하겠다는 치욕적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자를 뭘 더 두고 볼 까닭이 있습니까? 촛불을 든 국민들은 촛불 독립군으로 제2의 독립항쟁에 나섰고 의회는 탄핵소추 권한을 꺼내들어야 세상이 바로 섭니다. 탄핵에 대한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는 지금의 조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법이 준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의회 역시 그 어떤 헌법적 가치도 가질 수 없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 그 권력자에게 어떤 법적 제동도 걸지 않는다면 국회는 뭐하러 있는 것입니까? 이제 퇴진과 타도의 기조 위에 탄핵도 추진해야 하는 단계가 온 것이 아닐까요? 다방면의 공세를 취해 친일 매국 정권을 하루속히 해체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3월 18일 촛불대행진 전국집중대회에서 우리의 의지를 유감없이 분출시킵시다. 2023년 3월 16일 촛불행동.